우주적 성장 방송 우기부기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서 부기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무엇일까요? 체계란 말이 조금 알쏭달쏭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시스템이라고 하면 딱 와닿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외래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랄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진짜 성장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이게 아니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대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만의 그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가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요, 이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체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원칙을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실천해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도요, 어제 가지고 온 책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에 164페이지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체계란 무엇인가? 체계요, 그것은 구체적인 원칙을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실천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고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끌어 나가서 그 목표 자체를 달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자, 그 효과적인 체계를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든 효과적인 체계가 있어야 능률도 오르고 그만큼 성장 효과도 커지는 법이다. 체계는 각자 자신에게 맞아야 하겠죠. 그쵸? 각자 자신에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체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주 큰 범위 안에 꼭 그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효과적인 체계는 우선순위를 지킨다 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체계는 우선순위를 지킨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24시간이란 시간을 내가 이렇게 받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면서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이 첫 번째 효과적인 체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우선순위를 지킨다입니다. 우선순위요. 내가 어떤 체계를 만들 때 있어서, 사실 이 체계란 말은 하나의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계획이란 말과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르거든요. 계획은 말하자면 그 체계를 만들 때 있어서 그 시작 단계를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체계고요.
그리고 그 체계 안에 나의 몸을 넣어가지고 나를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셔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은 시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서 자기가 편한 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더욱더 활기찬 시간, 또는 조금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일단 먼저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생산성 높은 귀중한 시간을 사람을 만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만약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일이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뭐 일이라든지 그게 직업이라면 아마 그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 만나는 일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 자기 자신의 어떤 훈련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장 활기찬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과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생산성 높은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히 우리 우기부기 TV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을 읽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내가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막 읽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책부터 고르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요, 자신의 뭐 전공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진짜 배우고 싶은 것에 관한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보탬이 되는 책을 봐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요. 물론 이런 책 저런 책 아주 다독을 하는 거는, 다양한 책들을 다독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우리의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전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책 읽는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책을 볼 때도 이왕이면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먼저 보는 게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되겠죠. 그렇게 먼저 그런 책들을 좀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그것을 좀 또 다른 분야의 걸 또 강화시키고 싶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길 때 또 그렇게 어떤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는 거고요. 물론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한 곳에 매몰된 그냥 뭐랄까 고지식한 지식인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되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아주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짜 강점 분야의 책들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계획을 짜고 내가 하루에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갈 때, 그 체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아까 저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활동성이 좋은 그 시간에 내가
나의 강점 분야를 아주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딱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 규칙이 바로 체계가 되겠죠. 근데 그걸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하루에 꽉꽉 채워가지고 계획을 다 짜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나는 매일매일 지켜내버리겠어. 이게 나의 체계야. 이렇게 하고서 사실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나의 의지력이라든지 나의 열정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체력이라 그럴까? 체력?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의지력이라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무슨 과목 뭐 예를 들어 세 과목을 진짜 열심히 하겠어. 3시간씩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9시간 공부할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정작 첫 번째 과목 3시간 하고 나서는 진짜 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한 곳에다가 의지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두 번째 과목 3시간은 뭐 이것도 억지로라도 이어나가면 참 다행인 건데, 세 번째 과목 3시간은 진짜 더 막 멘붕이 오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자신의 의지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가 일단 진짜 공부할 마음이 아주 강할 때는 내가 그 가장 강점 분야의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부족한 것을 하든지 그런 자신만의 그런 우선순위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이 체계 안에 자신을 넣고, 말하자면 자신을 그 체계 안에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야 하는데, 일단 그 체계가 아주 원칙이 뚜렷하고 아주 확실한 체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체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킨다. 물론 그런 우선순위를 지키려면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나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체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효과적인 체계에는 평가 장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체계에는 평가 장치가 있다. 평가 장치요. 그게 어떤 코치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지금 뭐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 뭐 외국어 공부나 한번 해보자. 유튜브 들어가니까 뭐 우기부기란 놈이 있네.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뭐 따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영어든 중국어든 뭐 하나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내가 공부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하기 싫으니 또 하고 싶을 땐 열심히 하는데 막상 조금 의지력이 떨어지면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하루 쉬면 그 다음날은 또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우기부기 TV에서 뭐 그런 영상을 봤나 싶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우기부기가 이야기한 그런 공부법은 참 좋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어떻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해. 그래서 학원 같은 거, 과외 같은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평가 장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나를 계속 그 학원에 오게끔 독려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학원에 돈을 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돈 아깝잖아요. 그리고 가외는 더 심하겠죠. 가외는 1대1이다 보니까 더 그 선생님이 나를 코치를 해줄 거고, 그리고 또 가외는 그만큼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뭔가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이렇게 이런 타인을 자신의 그런 평가 장치로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외국어 공부법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저런 것도 하나의 평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더라 공부법. 모더라 공부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의 체계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그 문장을 어떻게든 외워버리겠다라는 작정만 하면 그게 외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뭐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 문장 지옥, 개미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 모더라 공부법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모더라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는 평가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 평가 장치가 뭐냐면 내가 한 문장을 그냥 공부하고 아 공부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내가 테스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어를 보고 외국어로 말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더라 공부법 자체가 하나의 평가 장치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읽기만 하고 아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런 경우 있잖아요. 뭐 수학 공부하는데 수학 공식만 열심히 달달 외우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 공식을 제대로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열심히 공부한 아주 보람만 넘쳐나겠죠. 나중에 시험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내가 뭔가 시험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것 자체도 전부 다 평가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통제와 개선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평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제가 아니라 평가요. 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도 있는 법이다. 평가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막 메모지를 붙여왔어요. 혼자 막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촬영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겠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자세를 찍어 놓고 그 전문가들의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진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자세와 자신의 자세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장치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론 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뭐 한 번씩 냉정히 뭐 그런 자신의 회사의 뭐 발전도라든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떤 평가 장치가 있어야 자신의 그 체계가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만들 때는 그 체계 안에 무조건적으로 그런 평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평가 장치가 없으면요, 그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냥 모르고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피드백이 없으니까요. 평가는 분명 영향력을 발휘한다. 평가를 하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진척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결과를 따져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방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우선순위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 평가였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장치요. 세 번째 조건은요. 이거는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되죠? 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체계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정말 아주 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실천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자괴감이 들게 되겠죠. 차라리 만들지 않았다면, 그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본전이었는 건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실천해낸다면 그 체계의 가치가 아주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효과적인 체계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길을 만들고 행동은 그 길을 달릴 힘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목표는 있는데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 목표를 바꾸지 말고 행동 방법을 바꾸자. 체계에 행동 방법까지 마련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린다. 재능과 자원이 좀 부족해도 행동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하는 법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체계를 만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체계를 만든 효과가 아예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체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좀 부러울 거예요. 뭐냐면요,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가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생방송을 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런 메모도 없이 아무런 정리 없이 그냥 와버리면 그건 독서북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책을 그냥 읽어도 내가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은데, 근데 이 책을 갖다 놓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나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몇 번이나,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읽어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생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체계가 되는 거죠. 물론 그래, 너 생방송 그냥 안 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괜찮겠죠. 근데 저에게는,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체계인 거죠.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 밤은 내가 진짜 좀 준비를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서 가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켜야지, 그 체계에 나를 맡겨야지, 이 생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0시 30분에 월, 수, 금은 중국어, 화, 목, 토는 영어, 이렇게 우기부기 영어,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어 생방송은 되게 편하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어를 영어보단 훨씬 더 오래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냥 몇 번 그냥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 좀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체크만 해놓지 따로 그렇게 많이 준비는 하는 건 아닌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어를 똑같이 같이 진도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또 발음이라도 제가 발음이 엉망이면 앞에서 어떻게 그 발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알려드리거나 뭐 제가 이걸 선을 보이거나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더 준비하고 그 생방송을 키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어와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책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강연가, 작가의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엄청난 체계를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엄청난 자랑인데요 이거. 게다가 특히 중국어, 까먹었다. 붕어 대가리. 방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중국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엄청난, 저는 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나 중국어, 그러니까 생방송을 사실 제가 시간을 잡기가 싫었습니다. 10시 30분으로 딱 정해놓고 진행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걸 진행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래도 시간을 정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놔야 또 구독자분들도 더 많이 그러니까 공부하시기에 더욱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10시 30분에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지 않았다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6일씩이나 생방송을 못 켤 거예요.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뭐 영어 한 번, 중국어 한 번 키면 아마 많이 키는 걸 겁니다. 만약 나를 그냥 아무런 체계 없이 그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생방송 켜자라고 했었으면요, 약간의 의무감과 열정을 합쳐버리는 거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랄로타이님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킨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라는 하나의 저의 이런 체계를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뭔가 내가 공부하는 장면을 찍어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뭐 마음먹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촬영만 하고 내가 이거 한번 그냥 내 컴퓨터에 담아놓고 나중에 비교해봐야지, 꼭 내가 이 촬영하는 것만큼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체계가 없을 때는 조금만 그냥 나태하게 있다 보면 저도 막 멘붕 상태가 되고 괜히 막 조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일 그만두고 지금 좋아하는 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루를 좋아하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요, 그게 진짜 프리랜서가 진짜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거죠. 점심 때 밥 막 진짜 많이 먹고 그냥 낮잠 막 두세 시간 때려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나는 무조건 17분만 잘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놓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오전 10시 반 생방송을 할 수 있을까 엄청 막 좀 두려움에 처음에는 중국어 월수금만 시작을 하고, 그게 조금 적응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까지 화목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체계를 계속 해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또 쉽지는 않아요. 매일, 이거는 여러분들께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 아침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쉬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고 싶다라는 엄청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분명 한 명은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나의 생각을 찍어 눌러버리고 그 체계 속에 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은 어떻게든 나를 거기에 몰아넣고 그 내가 작정한 그 시간을 제대로 성장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시작하면 보통 11시 반 전에는 끝내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생방송하고 탁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와,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게 아침을 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오후 시간은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죠. 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는, 그것은요 뭐냐면 자신의 의지력을요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시험대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요. 그냥 모든 사람의 의지력은 다 별로 강하지 않아요. 진짜 일부분의 독한 사람, 일부분의 한두 명의 독한 사람 빼고는요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 뭐냐면요, 제가 이런 체계가 없을 때 그냥 맨날 그냥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뭐 하지, 근데 그렇게 오늘 뭐 하지 하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진짜 불행한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그냥 오늘은 그냥 좀 쉬고 내일 하자, 영상 만들 게 있긴 한데 이따가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넉넉해 되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매일 그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자꾸 뭔가 결정해야 하게끔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체계가 없어 버리면요. 체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사람은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나만의 일을 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고. 그 위험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회사에 가면 회사는 나한테 어떤 돈을 주고 무언가를 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와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물론 나와의 싸움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근데 여러분을 적으로 계속 만드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가련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을 그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체계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체계가 이렇게 가다가도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짧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 체계를 다시 피드백하면서 조금 뭐 다듬을 필요는 계속 있겠죠. 네. 체계를 만들면 가장 좋은 장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인 체계는 끈기를 키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날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공의 비밀은 일상적인 일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가들이요, 진짜 뭔가 대성한 음악가, 대성한 예술가, 대성한 운동선수, 대성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하루 매일매일 하루가 엄청나게 멋진 모습일 거라고, 아주 막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상상들을 하시겠지만, 정작 그 실상을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자기가 정해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오전 9시부터 작가라면 무조건 그냥 앉아서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큼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그쵸? 운동선수라면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코치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음악가라면,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레슨실에 가서 그냥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내가 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체계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끈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체계를 만들고 다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 NBA에서 열정을 불태운 감독 빌 머슬먼이 2000년에 숨을 거뒀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 노신사가 그의 아들 에릭에게 다가와 고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한다. 언젠가 그는 2차선 도로를 달려 오하이오주 오빌로 가는 길에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오른손으로 농구공을 드리블하며 달리는 것을 봤다. 그는 차를 세우고 물었다. 어디로 가니? 소녀는 드리블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오빌로 갑니다. 오빌은 여기서 15km나 떨어져 있는데? 네, 알아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여기서 대답이 정말 무서운 대답이 나와요. 공을 튀기면서 왼손으로 드리블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요. 노신사는 에릭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자네 부친이었네. 이게 바로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다. 머슬먼이 훌륭한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일화는 극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개 그처럼 흥미진진하지 않다. 나는 가끔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하루를 얼마나 따분하게 보내는지 알게 되면 무척 실망할 것이다. 네, 오늘 효과적인 체계를 만드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내가 그 체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효과적인 체계에는 평가 장치가 있다입니다. 평가 장치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체계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적인 체계에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체계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나 기르고 싶은 끈기는 자동적으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위대한 농구선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15km라고 했나요? 14km라고 했나요? 그 먼 길을 그냥 오른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다시 드리블하면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 건
그거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으니까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따분하고 힘들 거예요. 그쵸? 물론 멀리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그런 체계를 만들어 버린 거죠. 최민지님, 로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오늘의 독서북이 시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표시를 클릭해 놓으시면요, 우기부기의 생방송과 그리고 또 영상 업로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켜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오늘의 독서후기 시간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로이님, 오늘따라 더 느끼는 부분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로이님께 조금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네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전은정님 벌써 좋아요 눌렀어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정주현님 좋은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피치로사님 전 너무 늦게 와서 영상 올라오면 다시 들어야겠어요. 네. 로이님, 우기부기님은 책을 사서 보시는 게 더 많으신가요? 저는 거의 예전에는 제가 저기 도서관에서 빌려 보던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거의 100권 중에 100권을 저는 사서 봅니다. 100%다 사서 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의 돈은 거의 책으로 투자가 됩니다. 책 선물 받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그 대신 제가 원하지 않는 책을 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친구들도 제 생일날 야 너 뭐 무슨 책 사줄까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책 받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책을 골라서 주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나 책 한 권 선물해 줄 테니까 뭐 골라가지고 나한테 그거 링크 보내.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책에 그 밑줄 치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리고 가끔씩 그 볼펜은 안 쓰고 저걸로 써요. 그 샤프로 메모도 해놓고, 아니면 그 저걸 뭐라 그러죠? 포스트잇으로 그 메모를 또 따로 해놓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잘 책을 접지는 않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접어봤어요. 책도 이제 좀 적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접어놔야겠다, 내가 나중에 다음에 다시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부터 책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더럽게 보면 더럽게 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흙에다 던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오늘 밤이 많이 늦었네요. 제가 아까 10시 반쯤에 생방송을 딱 켜려고 했었는데 마이크 설정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오늘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마이크가 신호를 계속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찾는다고 거의 한 40분 동안 헤매다가 아 오늘 생방송 못하겠네 하다가 제가 재부팅 한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재부팅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또 재부팅하고 바로 킨 건데 또 웃긴 게 그걸 마이크를 제대로 안 켜놓은 거죠. 재부팅하면서 다시 설정이 돌아갔나 봐요. 페이지 마커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마커가 어떤 건가요? 혹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제가 여러 가지 쓰거든요. 책 볼 때는 포스트잇이랑 이거랑 이렇게 이거랑 요런 거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페이지 마커요? 박재희님 부기형 안경 이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경 패션 안경이고요. 이렇게 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드신 거요. 박동윤님 라이브 방송도 채널에 올라오나요? 네 채널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박재희님 부기형은 잘생겨서 그런지 더 다 잘 어울리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크크. 네 오늘은 밤이 많이 늦어서 이제 일기 파먹기를 하고 오늘의 생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드신 거요. 저는 드신 거요로 그냥 마지막에 먹은 거요 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페이지 마커군요. 아, 네. 안돼. 아이고 최민지님 11월 4일 아유 아주 빠르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기념일이에요. 제가 원래 이 일기장을 쓰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걸 다 쓰고 이 새로운 일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색깔이 좀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색깔은 다르거든요. 색깔은 다른데요. 아, 새 일기장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을 썼습니다. 하하. 아, 박재희님 일기장 추천이요. 일기장 추천은 제가 이건 일기장이 아니라 그냥 노트입니다. 이게요, 제가 쓰는 노트는 이게 웍스라고 해서요. 웍스라고 해서 되게 그래도 조금 유명한 노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되게 비싼 노트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지? 되게 비싼 노트 있는데 그 노트보다는 조금 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거를 씁니다. 여기 거요. 웍스 거를 씁니다. work 할 때 뒤에 s 붙이시면 돼요. works. 최민지님께서 집어주신 2017년 11월 4일 토요일의 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님 언제부터 일기를 적기 시작했나요? 제 일기는 시작이 22살? 21살? 제가 어렸을 때도 일기를 항상 썼는데 그 일기장은 다 없어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22살 땐가 아마 첫 번째 일기가 남아있어요. 그 이후부터 있는데 사실 20대 때는 진짜 드문드문 일기를 썼었고 진짜 제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거의 뭐 25, 26부터 일기를 좀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17년 11월 4일 토요일의 일기입니다. 15시 22분.
네, 박재희님, 일기를 작성하고 난 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기를 작성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꼭 쓰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일기를 그냥 단순하게 오늘 뭐 했다,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초딩 일기로 적으시면 발전이 없어요. 나의 생각, 뭐든지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행동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갑자기 든 생각, 옛날에 했었던 생각, 그리고 옛날과 지금 바뀐 생각, 뭐든지 그냥 적고요. 그리고 뭐 책 읽으면서 난 생각, 그리고 뭐 영화 보다가 든 생각, 그런 생각들을 다 적는 공간이 저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기부기의 일기 파먹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2분. 정말 너무 행복하다. 유튜브 채널의 방향도 정확히 잡혔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1년간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 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조금씩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 이 길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시밭길처럼 보일지 모른다. 외국어 공부만 다룬다면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난 이미 잡은 물고기를 풀어주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외국어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컨텐츠를 다루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방송하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을 익혔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다. 책 읽으며 이야기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일이 나의 생산 수단이 되는 것. 꿈의 직업이다. 앞으로도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거의 한 1년 동안 제가 온갖 고민과 방황과 정신의 방황이요.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 하면서 나는 도대체 중국어 채널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영어 채널을 해야 되는 건가, 막 온갖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채널의 그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날 때는 막 진짜 정신없이 이게 뭔가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딸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막 성장세에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몰입하기도 했었고,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죠. 진짜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던 건 삶의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욱더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성장에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었던 게 원래 이유였는데, 중국어 강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어 채널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외국어 그 공부법 영상 올리면서 외국어 공부법 영상 채널이 됐고, 또 영어 갑자기 올리니까 또 영어 채널이 됐고, 이게 영어, 중국어, 외국어 공부법 짬뽕. 그리고 진짜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저의 이제 우기부기 톡톡이라는 컨텐츠를 또 좋아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그거였어요. 우기부기 톡톡. 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 옛날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우기부기 톡톡. 우기부기 톡톡 이건데요. 지금 제가 외국어 공부법 영상을 앞으로도 그래도 간간히 하나씩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외국어 공부법 영상을, 사실 지금 막 찍고 싶은 영상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지금은 조금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사그라 들여놓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열중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 외국어 공부법 영상을 올리다가는 진짜 내 채널은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99%가 외국어 공부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채널의 정체성을 다시 내가 진짜 원하는 걸로 바꾸려면 앞으로 또 1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1년 동안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유입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래, 나는 중국어 영상 만들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어 라고 혼자 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이 중국어 컨텐츠만 만들고 있는 내가 뭔가 옛날에 가이드 일하던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되게 좀 한때는 좀 뭔가 멘붕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장세에 갑자기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성장세를 위해서 갑자기 막 영어 영상 올리고 외국어 공부 영상 막 올리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지금 또 나의 어떤 외부적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구나. 말하자면 우기부기 TV 채널에 손승욱이란 한 명의 직원이 있구나, 지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 진짜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조회수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생방송 영상들은 이게 그냥 일반 영상보다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보통 적게는 500에서 적게는 1000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사실 500, 1000 정도 조회수면은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번다고 생각하면은 500원에서 1000원, 많게는 2000원 정도 번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제가 수익을 외국어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게 진짜 제가 봐서는 5배, 10배 이상으로 뛸 텐데, 그거를 일단 제쳐놓고 내가 진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셨고 구독해 주신 그런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우기부기 영어,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을 절대 내팽개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갈 거긴 하지만요, 진짜 이 우기부기 TV 채널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돌아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의문을 가지세요. 얘 구독자가 35,000까지나 되는데 왜 영상이 조회수가 막 500, 1000에서 막 올라가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 이유가 이 45,000분의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외국어 공부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진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일부분의 분들이 저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이제 또 유입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저의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유입되시게끔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계속,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뭐랄까, 하나의 우주적 성장 방송 우기부기 TV가 하나의 어떤 토크 방송에서 조금 더 뭔가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 약간 기대를 해보고요. 잘 될 거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주년 됐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와, 1년 열심히 달려오긴 달려왔구나 이 생각 들고 저 자신에게 진짜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앞으로 또 앞으로의 1년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요. 최민지님 감사합니다. 어, 올 한 해, 이제 앞으로의 제 생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딱 제 생일날 이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새롭게 다가오는 1년은 제가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생방송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1000까지 올라가고 딱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1000명은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국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뭐랄까 이 채널의 진짜 정체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어서 되게 지금은 되게 행복한 상태예요. 사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계속 그냥 외국어 공부법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을까? 내 채널은 이미 외국어 공부법 채널이 돼버렸는데 그냥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건 내 욕심인가? 막 이런 막 혼란에 막 과정을 거치던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좀 유튜브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하게 됐고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수익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하.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방송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33분이나 보고 계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하는데 뭐 시청 중 한 명, 두 명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0 됐다가 또 한 명 들어왔다가 또 0 됐다 이래버리면 못 하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린데.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힐링한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일에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되게 꿈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분명 잘 될 거라는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자아가 또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되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의 그 냉정한 이성도 이거 가능성 있어. 너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 그래 계속 그렇게 해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래 그 다음에 또 일기가 있습니다. 변화는 행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한 줄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에다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적은 건데요. 독서력이 상승한다. 하나를 읽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책은 한 번 읽는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읽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정도의 차이는 극심하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보람이 좋다. 1년 전에는 내가 생방송으로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1년 전에는 내가
생방송으로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1년 전에요. 1년 전에 저는 어떤 방송에 나와서 무슨 생방송을 진행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상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런 생각은 있었어요. 1년 전에 저는 난 진짜 1대1로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동생 내가 이뻐하는 동생 만나거나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진짜 난 장난 아닌데? 근데 나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할 수 있다면 난 진짜 대박인데 막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면 누가 보겠어 라는 그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1년 전에는 내가 생방송으로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한 걸음씩 성장하는 이 즐거움을 알아버리니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 욕심내지 않고 그저 이 한 걸음 집중하는 즐거움을 만끽해야겠다. 행동을 할 때는 성장한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지 않는 게 좋다. 몰입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작은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나의 미래에 두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최소한 여가 시간만큼은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해도 괜찮다. 나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너무너무 기대된다. 정말 멋진 모습일 것이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행복, 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불행을 감수하진 않을 것이다. 이 현재의 순간순간들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찬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난 뭐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이 행복엔 책임이 있을 것 같다. 많은 이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책임이 있다. 거저받은 이 복을 이 세상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나의 삶은 예술이다. 손승욱 그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마지막에 나의 삶은 예술이다. 이렇게 손승욱 그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의 일기 파먹기 시간이었고요. 2017년 11월 4일에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최민지님께서 아주 좋은 날짜를 딱 집어주셔서 이렇게 11월 4일에 손승욱을 읽어드렸네요. 네, 12시 30분입니다. 밤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우주적 성장방송 우기부기TV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